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최근에 제 알고리즘에 HSP라는 단어가 떴습니다. Highly Sensitive Person. 직역을 해보면 매우 예민한 사람,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예민하다, 민감하다 할 것 같으면 명쾌한 최 원장 아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알러지 대마왕으로 불림하고 있는 저를 보자면 Highly Sensitive가 아니라 아마 슈퍼 하이퍼 센시티브 범주에도 들어갈 수준일 텐데요. 아마 예민하기로는 탑티어급인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도 HSP의 범주에 충분히 포함되시고도 남을 것 같아서 오늘은 HSP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매우 예민하다는 이기를 꾸준히 걷고 있는 명쾌한 최 원장의 소회와 제가 제안드리는 HSP의 대책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HSP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영상이 조회수 110만 회를 넘어섰다길래 아니 무슨 내용이길래 그렇게 조회수가 폭발하냐 궁금해서 자세히 보니 HSP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HSP란 빛이나 소리나 감정 등의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극적인 환경에 쉽게 압도당하는 민감한 신경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명쾌한 최 원장 구독자분들, 아니 이런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외부 자극에 불편한 과민 반응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 바로 우리 알러지 패밀리들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부르는 용어가 바로 HSP였네요. 요즘에는 MBTI 검사는 한물가고 HSP 검사로 자신의 민감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던데요. 감각적으로 예민해서 밝은 빛이나 강한 냄새, 시끄러운 소리에 불편감을 쉽게 느끼는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쉽게 알아차리거나 남의 감정이 자기 기분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장면을 보면 불편한지, 시간이 촉박할 때 극도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사적이고 조용한 공간으로 자주 숨고 싶은지, 감각적으로 강한 자극이 집중력과 기분을 망치는지, 이런 종류의 질문 20-30가지의 답변을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길래 그렇게 유행인가 저도 해봤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결과가 상당히 실망스럽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78점. 매우 높은 수준이다.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정적으로도 예민한 편이다. 이 답변이 전부였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이 검사를 했더라면 모든 질문에 매우 그렇다로 체크를 했을 텐데 알러지를 치료하고 나니까 사람이 무던해져서 점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무료검사라서 결과가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심미안이 높으시고 정보에 민감한 분들에게 드리는 결과치고는 너무 두루뭉실한 답변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것만 그런가 해서 다른 HSP 검사도 찾아봤는데요. 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많이 압도당하는지, 상상력이 풍부하고 미적 감각이 좋은지, 강한 자극에 불쾌감을 쉽게 느끼는지 그런 정도로만 민감도 수치를 주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HSP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제가 지금 불쾌한 과민 반응에 대해서 20년 넘게 연구하는 중이라서요. 그리고 저는 인구의 15 내지 20% 정도가 느끼는 민감도 수준이 아니라 그 민감함이 신체화돼서 질병으로까지 악화된 분들을 매일 만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음식이나 물질이나 감정 항목에 어떤 종류의 불쾌감을 느끼며 그것이 질병에는 어떤 연결고리로 작용하는지 그런 부분을 검사해서 찾아내고서 그런 예민감을 치료해서 질병을 호전시키는 영역까지 건드리던 중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HSP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랐었는데 내가 바로 HSP였더라 뭐 이런 종류의 영상보다 제가 하는 말이 훨씬 가치가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 제 영상의 조회수는 왜 이 정도 수준인지 상당한 자괴감이 들었단 말입니다. 자, 농담입니다. 저는 지금이 딱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슈퍼 HSP로서 과한 인간관계와 뜨거운 관심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린 것은 하루에 수십 명씩 저를 찾으시는 환자분들에게 잔소리를 제대로 해야겠는데 똑같은 말을 이분 저분께 똑같이 반복할 시간이 없어서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중증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1,500회, 1년이면 약 2만 번에 육박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저의 피곤함보다 여러분의 아픈 몸을 더 격하게 느끼면서 모든 댓글에 일일이 장문의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명쾌한 최 원장 영상 하나에 조회수가 110만 회에 댓글이 막 3,600개씩 달리고 그러면 아주 큰일 납니다. 비상이죠. 아마도 저는 탈진해서 쓰러져서 진료를 못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 로고만 봐도 아마 가슴이 벌렁벌렁거릴 거예요. 저는 슈퍼 하이퍼 극초 민감자로서 우리 사모님의 표현으로는 온몸에 촉소가 달렸냐 할 정도로 감각 안테나가 예민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종지거릇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선 쓰나미 같은 관심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책임질 환자분들만 깊게 살피면서 도움을 드리는 지금의 삶이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퇴근 후 쉬어야 하는 시간에 나만의 동굴 속에서 명쾌한 패밀리들과 톡톡으로 이야기 나누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유튜브 댓글 달아주는 정도가 저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딱 좋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HSP들이 우리 알러지 패밀리들과 아주 접점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작은 결정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곱씹는 분들, 외부의 자극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남들은 고만고만하게 넘길 수 있는데 아주 스트레스를 사서 받는 분들, 알러지에 정말 취약합니다. 없던 알러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시기에 자주 먹던 음식이나 자주 접한 물질의 정보가 뇌에 불쾌한 느낌으로 각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SP는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감도 좋은 안테나를 아주 많이, 그것도 아주 높게 세워놓고 끝도 없이 밀려드는 각종의 정보와 감정으로 뇌가 과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려드는 정보와 감정을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이고 위협적이고 불안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결론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감당 못하면 마치 둑이 넘쳐 흐르듯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퍽 터져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몸이 아플 겁니다. 마음이 먼저일지 몸이 먼저일지는 모르지만 마음도 당연히 아프게 되고요. 번아웃인가 싶지만 그것만으로도 표현되지 않는 이상한 불쾌감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을 호소해도 엑스레이, 혈액검사, 수변검사, MRI, CT 같은 의학적인 검사로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 질환으로 진단받게 되면 상당히 증세가 진행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정 음식이나 물질의 정보로 인해서 인체의 기 흐름이 막히고 신체에 불편감이 유발된 것을 알러지라고 부르고, 그 물질과 에너지에 대해서 과민하게 굳어져 버린 뇌신경계를 리셋해서 더 이상 과민하지 않게 만들어서 각종 질환을 호전시키는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치료 이야기는 차차하고 HSP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예민한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HSP인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안전막 속에서 탈진하지 않고 육체적, 정신적인 에너지를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여러분, HSP 검사를 통해서 민감력 수치를 받으셨죠? 그것은 그냥 평균 점수일 뿐입니다. 나는 HSP였나봐 하면서 위로를 받았지만 감각에 민감하다, 환경에 민감하다, 이런 종류의 데이터는 그냥 SNS에 올려놓는 심심풀이 수준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에 민감하시고 밝은 빛에 예민해서 불편감 느낀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이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굳이 콕 찍어서 말을 안 했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HSP 여러분, 왜 저렇게 유난스럽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중이야.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구냐? 괜찮아, 진정해. 이런 말에 알러지가 심할 겁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불편할지언정 표현하지 않고 참는 쪽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 오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른 상대방들은 여러분처럼 예민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표정만 보고도 힘들구나, 아프구나, 피곤하구나, 아이고 마음에 안 들구나, 내가 싫었구나, 맛이 없었구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상대의 표정을 봐가면서 배려를 했었고, 눈치를 봐가면서 상대에게 맞춰주려고 애를 썼었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상대방은 거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냥 우리는 이렇게 잘 맞는 관계야, 서로 말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잘 맞아,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HSP 여러분이 엄청나게 물밑에서 노력해온 결과라는 것을 전혀 모를 수 있죠. 그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은 계속 섭섭하거나 배신감을 느껴왔을 것이고 결국에는 탈진하게 됩니다. 언젠간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죠. 상대방은 그동안 우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왜 그런 결론이 났을까 하면서 충격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년 전에 알러지 치료가 태동하던 초창기 시절, 저도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저는 특별히 냄새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과하게 예민한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나는데 왜 이 냄새를 못 맡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온 집안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화장실 냄새 당연히 심했고, 화장실 하수구에서도 냄새가 났고, 부엌 싱크대에서 배수구에서도 당연히 음식이 썩는 뭔가 냄새 같은 게 났고, 그런망 청소를 다 했다지만은 남의 집의 냄새까지 다 올라옵니다. 하수구에 트랩이 있는데도 왜 그러냐 하지만 저는 그런 게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 배수관이나 빗물이 내려가는 우수관을 타고도 냄새가 올라옵니다. 옷 세탁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잘못 말린 건지 옷에서도 냄새가 나서 못 입겠고요. 냄새 난다고 뭐라 하니 세제나 유연제 향기 나는 것으로 바꿨나 본데 그 화학적 냄새가 너무 심해서 또 옷을 못 입겠어요.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는데 비닐도 안 벗기고 환기도 안 하고 옷장에 넣어놔서 드라이클리닝 기름 냄새가 옷장에 다 배었습니다. 화장품이나 향수가 오래돼서 화장대에서 냄새 나고요. 공기 중에는 어떻습니까? 밥 먹을 때는 먹었지만은 환기를 제대로 안 해서 음식 냄새가 다 방으로 들어왔잖아요. 미세먼지 심한 날에 생각도 안 하고 온 집안에 창문을 다 열어놔서 온 집안이 스모크로 가득 찼습니다. 자, 이런 말을 우리 사모님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냄새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온 집안을 막 훑어 다녔을 뿐인데 이것이 다 우리 사모님을 비난하는 말로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모님은 알코올 소독제로 온 집안을 닦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10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사모님은 완전히 무던한 성격인데 알러지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반에서 꼴찌 하는 친구도 그 중에 점수 높은 과목이 있을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무던한데 그 중에 과하게 예민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나름 사람의 특징을 잘 알아챈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바람에 예민하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추위를 못 견딘다, 갑상선이 약한가, 이 정도로 생각했죠. 제가 냄새 그러면서 환기를 하면 우리 사모님은 언제나 무슨 냄새가 난다고 이 난리냐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온 집안에 방마다 공기청정기로 도배를 할 때도 저런 게 왜 필요하냐 짜증을 냈고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잘 안 씻는 거예요. 샤워는 싫고 사우나를 간다고 합니다. 근데 사우나를 매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냄새 나지 않아? 했는데 냄새가 안 난대요. 와, 저는 정말로 못 참겠습니다. 무슨 이런 여자가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가 볶는다는 신혼생활, 서로 싸우느라고 매일매일 그냥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바이알을 새로 샀습니다. 근데 거기 윈드 바이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람을 어떻게 바이알로 만드나 궁금하시겠지만 저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바람 바이알이 신기했습니다. 바이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니까 과거에 찍어놓은 기존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알러지 검사를 해보니 우리 사모님이 바람 알러지가 양성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 알러지가 있으니까 바람 알러지 한번 치료해보자고 우리 사모님을 마루따로 눕혔죠. 그런데 바람 바이알의 성능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바람 바이알 이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 싶어서 선풍기를 가져왔죠. 당시에는 손 선풍기도 없어서 다른 선풍기를 침대에 펴놓고서 어디가 바람에 제일 민감한 것 같냐 물어보니까 눈과 뒷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 유리병 잡고 10만 원 30분 동안에 바람을 얼굴에 쐬었다, 목 뒤에 쐬었다 했죠. 그렇게 하고 났더니 우리 사모님이 감기 몸살로 알아누워서 일주일을 못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두려워하시는 바로 그 명현 반응인 거죠. 그래서 그때 속으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추위를 탄다고 생각했지 바람에 민감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어쩐지 침대에 누워서도 온 집안에 눈꽃만큼 열려있는 창문의 위치를 다 알아채더란 말입니다. 둔한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아냐 생각을 했는데 딱 그 부분만 예민했던 것이었죠. 바람 알러지 치료를 성공하고 나서 의외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샤워를 잘 못하는 병을 고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24시간 365일 켜놓고 끄지 않았던 화장실의 환풍기가 문제였습니다. 화장실에 바람이 불잖아요. 그런데 샤워를 하는 중에 몸에 물까지 묻어 있으면 바람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샤워를 하면 본인은 바로 몸살에 알아눕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안 부는 사우나를 가겠다고 한 것인데 저는 그것을 잘 몰랐고 환풍기를 절대로 꺼주지 않았던 거죠. 바람 알러지 치료 이후에 저는 겨우 집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 덥기는 뭐가 덥냐. 한의원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 밑에서 시원하게 있다 왔는데 집에서 에어컨 켜고 있으면 냉방병이 걸린다. 그 레파토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알러지를 다 치료했습니다. 새로운 물질이 나왔다 하면은 그거는 또 다 알러지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알러지 치료는 끝도 없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알러지 대마왕 수준은 아닙니다. 문지반을 킁킁킁 대면서 개코처럼 냄새 맡고 다니고 그러진 않습니다. 알러지 치료를 하면 예민하게 반응하던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을 둔감하게 만들어줍니다. 또는 과민 반응 때문에 제대로 소화되거나 흡수되거나 제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고 질병이 호전되고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자, 오늘 유튜브를 보는 HSP 분들,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내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서 그동안 배터리가 쉽게 닳았던 거야. 이 정도로만 알게 되었어도 심적으로 많은 위안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배터리가 쉽게 방전되게 만드는 음식이나 공간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상황이나 에너지를 더 자세하고 뾰족하게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민감력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잘 압니다만 최소한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무엇에 민감하고 무엇에 과민 반응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물질과 상황을 많이 찾아낼수록 여러분은 편하게 쉴 수 있는 안락한 공간과 시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HSP 검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초진 때 78가지 그룹에 대한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무엇에 과민하고 불편한지, 무슨 알러지가 여러분의 질병을 악화시켰는지를 알아내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근이 안 맞아요. 등푸른 생선 드시지 마세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음식이나 식재료, 영양소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분비되는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 뇌 조직, 오장육부, 분비샘 조직 자체에 대한 알러지, 그리고 화학물질, 음식 첨가물, 환경물질, 빛, 소리, 온도, 감정, 심지어는 사람 알러지까지 다 검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제대로 된 HSP 검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명쾌한 알러지 검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HSP 검사라고 할 것을 제가 이름을 잘못 지었나 봅니다.
어쨌든 감각 민감형, 외부 환경 자극 민감형, 감정 공감형, 내면 집중형 이렇게 두루뭉실한 단어가 답답하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왜 생각이 복잡한지, 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그렇게 예민한지 하나하나를 낱낱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HSP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네이버 톡톡이나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